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인 공산당 속에는 세 개의 파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청당, 태자당, 상하이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청당은 약칭 중국 공청단 또는 공청단으로 불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국가인 중국 특성상 공청단에 소속되면 중국 공산당 입당이 수월해지는 데다가 중국 공산당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소련의 콤소몰과 비슷합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조직인 중국 소년 선봉대의 활동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전파 공정의 사각편대 중 마지막 조직, 즉 댓글 부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진핑 정권 들어서 공청단의 입지가 퇴조되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 사건들에 대해 무리수를 두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기도 하였으며 2021년 하순 들어서 이를 의식하였는지 애국심으로 돈벌이를 하는 풍토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청단은 1920년 5월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22년 5월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 제1차 전국대표회의가 중국 공산당의 지휘하에 개최되었고 이때 정식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 공청단 출신의 고위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인사에게 단파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단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과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있습니다. 공청단은 14세에서 28세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으며 28세가 된 회원은 간부직을 맡지 않는 한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공청단의 조직체계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본딴 것이며 리더인 제1서기는 중국 공산당 내 핵심 기구인 중앙위원회의 회원입니다. 조직 내 핵심 기구는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중앙위원회 회원은 전국대표회의에서 선출됩니다. 5년마다 전국대표회의가 개최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조직 전체를 관리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열립니다. 중앙위원회 이외에도 총무위원회가 있으며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31개의 성의 기초단체를 관리합니다. 2006년 공청단 중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회원의 50%는 학생이며 2007년 기준 공청당 회원은 7,300만 명에 이릅니다. 즉 웬만한 중국 대학생들은 공청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 온 중국인 학생들의 70%가 청년단, 5%가 공산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 5만 명의 청년단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대중적인 조직인 만큼 누구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활동할지 안 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세를 바라는 엘리트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너무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청단 활동을 열심히 참여한다 해도 눈에 띌 정도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자당은 중국 당, 정, 군, 재계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당이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우두머리나 지도자 따위는 없습니다. 태자당이라고 붙은 이름도 중국만 특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화권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의 상류층 모임에 자주 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식적 단체가 아니라 친목과 혈연으로 얽힌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기원은 대장정 이후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로 진입했던 고급 당원들의 자녀들입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이들 고급 당원들은 당, 정, 군, 재계의 고위직에 올랐는데 1930에서 1950년대생들이 많은 이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금수저로 부모의 배경과 함께 고급 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연 관계에다 결혼, 학교, 직장 등을 통해 그물망처럼 촘촘한 관시, 즉 관계를 맺으며 중국의 정관계와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문화 대혁명을 피해갈 수는 없어서 상당수가 고초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예시로 시진핑도 문화 대혁명 기간 중 아버지 시중신이 반동으로 몰리면서 누나 시허핑이 홍위병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본인도 시골로 끌려가 몇 년간 야오방이라는 토굴집에서 살며 삽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방은 중국 공산당 내 하나의 비정식 계파로서 장점인
집권 시 대부분 상하이시 행정당국의 간부직으로부터 중앙정부 또는 공산당의 고위직으로 승진한 계파적 임상이 선명한 인사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天安문 광장에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입한天安문 사건의 육사 사건은 덩샤오핑으로 하여금 진운과 리셴옌이 추천하는 장쩌민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장쩌민은 원로들의 합의로 발탁되었으므로 독자적인 권력 행사와 권위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분자 출신인 장쩌민은 자연스럽게 측근에게 의지하며 상하이방이라는 파벌을 형성하고 나왔습니다. 장쩌민의 퇴임에 따라 상하이방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 상하이방의 주요 일원인 천량위가 부패 문제로 물러섰고 상하이방의 핵심 인사인 황쥐가 2007년 사망하였으며 17대 폐막 후 중앙정치국에서 정칭홍, 우관정 등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계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